자, 수열하자. 우리가 수열 얘기할 때 수열은 이제 규칙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추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딱 일반항. 일반항을 알면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합을 알 수 있다. 합에 대한 거. 이 두 개가 수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생각할 수 있는 수열은 크게 이제 뭐 등차, 등비, 합의공식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말고 좀 특별한 경우의 수열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별한 경우의 수열들에 대한 일반항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부호가 엇갈려 가는 애들, 부호가 엇갈려 가는 애들은 이제 부호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부호에 대한 모양들을 할 때 보통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이다. 홀수항, 짝수항에 대한 모양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 애들은 이런 식으로 부호함수들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도 배웠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코사인 n파이 같은 경우 n이 1이면 0 아니 마이너스 1 n이 2면 1 그래서 얘도 역시 부호함수에 대한 모양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n에다 숫자를 넣어주면 이런 식의 어떤 부호함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들에 대한 모양들은 대부분 이 규칙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수가 반복적인 것들, 반복되는 수들, 반복되는 수 가지고 나열되는 수열들을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뭐 9, 99, 999 얘네들을 갖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지는 게 4, 44, 444 이런 것들. 얘네들에 대한 일반항은 가장 기본형이 요거죠. 요거 일반항 어떻게 일반항 10의 n승 마이너스 1의 일반항을 갖는 거라면 그 형태의 이 수열들에 대해서 얼마를 9분의 4를 곱함으로써 이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해서 얘에 대한 일반항은 9분의 4의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얘가 이런 식의 반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반복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할까? 12, 12, 12, 12, 12, 12 이런 식에 대한 것들 어떤 패턴, 규칙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의 어떤 숫자들의 반복은 가장 기본은 9라는 것의 반복부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즉 얘는 99 그리고 9999 그리고 99 99 99 이런 애들. 첫 번째는 이거야. 두 번째는 이거야. 그럼 세 번째는 이거 되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에 대한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제 12로 바뀌어. 그럼 얼마 곱해줘? 99분의 12 곱해주면 99분의 11을 여기다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양이 요거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십니까? 안 만들어지니? 잠깐 이렇게 하면 얘 99분의 12 해주면 100의 n승 마이너스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등차, 등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얘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모양 어떻게 표현된다고 합니까? 얘는 AN이란 일반항을 초항 그리고 공차에 대한 모양으로 표현해서 A1 플러스 N-1의 D라는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얘를 정리하면 어떤 모양 되더라? 얘를 정리했을 때 얻어지는 모양은 An승 플러스 B꼴로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1차식 모양으로 표현되어진 일반항일 때 우리는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봅니다. 그쵸? an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형태, 1차식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걸 등차 수열을 했을 때 그때 요
A 1창의 계수 얘가 곧 뭐를 의미합니까? 얘가 공차를 의미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항 초항에 대한 값은 결국은 A1 n에다 일러준 값이니까 그때는 A 더하기 B를 우리가 초항이라고 보죠. 두 번째 등차 시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시열을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들에 대한 모양으로 걔네들이 등차 시열을 이룰 때 가운데 오는 모양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등차 중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A, X, B 얘네가 이 순서로 이 세 수가 등차 시열을 이룬다. 그럴 때 가운데 오는 항에 대한 모양은 X는 2분의 A 더하기 B로서 앞뒤에 더한 것의 딱 평균값이죠. 중앙값. 그것이 가운데 오는 거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등차 중앙.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땐 이런 식의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느냐?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졌냐? 이만큼 공차라는 걸 더해서 만들고 이만큼 공차라는 걸 더해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니 이거 가지고 이제 딸려오는 게 그럼 어떠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 세 수를 A, B, C 누구 등차 중앙을 생각하기보단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공차만큼 더하고 공차만큼 빼서 세 수를 만들겠다. 만약에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때에 대한 네 수는 A-D, A 이게 아니라 가운데 딱 정중앙에 대한 모양을 생각하여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는 식의 모양으로 표현한다.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다섯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A-2D 여기에 앞뒤항에다가 뭐를 공차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서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에 대해서 이러면 미지수의 개수를 두 개로만 딱 한정시키면서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얘기는 합의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우리가 합을 SN이라고 표현합니다. n항까지 합, 썸에 대한 얘기로서 표현됐을 때 이 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 초항 2a1 플러스 n-1의 d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진 이 합을 우리는 다르게 쓰기도 하죠. 초항과 말항에 대한 얘기로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있는 항에 대한 모양을 한다면 합의 공식을 쓰는데 이 합의 공식도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n에 관한 2차 함수 꼴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러한 an 제곱 플러스 bn 즉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모양으로 합이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볼 것이고 그럴 때 이 A가 공차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면 이렇게 자 봐 2분의 n제곱 앞에 개수가 d거든 즉 2분의 d가 여기서 A의 모양이니 이때 여기서 우리 공차에 대한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때 공차는 2A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역시 초항은 뭐죠? S1이나 A1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항 A1은 역시 A 더하기 B라는 거. n에다 일러준 값이 초항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 조금 더 일반항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써놓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1차식, 합의 공식을 2차식에 대한 모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수와 연관시켜서도 많이 생각을 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일반항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항이 A1 플러스 n-3다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모양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 모양 직선으로 표현되어진 어떤 함수 값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거의 합에 대한 모양들은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이런 것도 역시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실제로 등차 수열을 갖다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등차 수열은 딱 두 가지를 구하려고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초항. 그리고 두 번째가 공차.
모든 문제풀이에 초항과 공차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항 공식에다 넣고 합의 공식에다 넣어서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풀려요.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좀 쉽게 풀게 되는 몇몇 가지 형태들의 얘기가 있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모든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에 초점을 맞춰서 얘네 둘을 구하는데 목적이고요. 걔네 둘만 구하면 모든 항에 대한 값. 우리가 일반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100번째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150번째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것.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10번째까지 하면 얼마가 되고 20번째까지 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초항 공차를 가지고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한 모양들을 접근을 하죠.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등차 수열에서 또는 이 함수로서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조금만 더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해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차함수로 표현되어지는 건 다 직선이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차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함수,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 적당한 x1, 적당한 x2, 적당한 x3 이러한 식의 함수 값들 y1, y2, y3는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이 길이, 이 함수 값들은 뭐하고 똑같으냐? 등차 수열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 얘를 넣었을 때 얻어지는 값, 얘를 넣었을 때 얻어지는 값, 얘를 넣었을 때 얻어지는 값. 얘네들에 대한 어떠한 간격이 일정하기만 한다면 얘네들은 역시 등차 수열이다라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합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네들의 합.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에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3. 또 여기에 이러한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5. 그럴 때 얘네들 2를 넣어주면 2 좀 그렇다. 4. 4 넣으면 얼마인데? 4. 네. 4. 2를 넣었을 때에 대한 것, 같지 않네. 2를 넣어주면 얘에 대한 값은 6. 2를 넣어주면 얘에 대한 값은 7.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10을 넣었어. 10을 넣었을 때에 대한 값은 얼마? 10인데 너무 작다. 10. 더 가야겠는데 10을. 10을 넣었을 때에 대한 값. 그려놓고 나니까 그림이 너무 거시는데. 자, 10을 넣었을 때에 대한 값 얘가 10이고요.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얘에 대한 값은 얼마냐면 23. 그쵸? 그럴 때 요 값, 여기를 A1, B1이라고 하고 얘에 대한 값을 A20, B20이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럴 때 얘네들에 대한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근데 A1과 A20 사이에 똑같은 n등분을 해. 규칙성 있게. 그때 n등분은 실제로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20이니까 이 사이에 몇 개를 더 넣어주면 18개를 더 넣어서 얘네들이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A2, B2, A3, B3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이 여기 A19, B19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썸분들에 대한 A1, B1의 길이의 합, A2, B2에 대한 길이의 합들을 쭉 그래서 마지막에 A20, B20까지에 대한 길이의 합은 얼마니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직선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길이들도 결국은 뭡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 다시 말해서 1차식이야. 1차식으로 만들어진 이 길이들은 다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길이에 대한 초항값과 마지막 항의 값만 안다면
그 사이까지 얼마가 돼도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얘네들에 대한 길이 자 A1과 B1에 대한 길이는 1. 그 다음에 A20과 B20에 대한 길이는 아까 23에서 얘가 10이니까 얘가 13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합을 다 더했을 때는 나가 얼마로서 일정하냐? 얘네들의 합은 얼마? 14로서 일정할 거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2분의 하의 개수가 몇 개? 20개. 그런데 그것을 제일 길 더한 값 1 더하기 13에 대한 값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니 얘네들 길이의 총합은 얼마다? 140이다 라는 식으로 함수에서에 대한 어떠한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함수에서의 모양은 얘네들의 길이의 차가 뭐가 되면 돼요? 1차씩만 되면 다 되거든요. 1차 함수의 모양이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즉 2차 함수일 때도 똑같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 이렇게 또 다르게 지나는 y는 x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네들을 적당히 연결시키는 이러한 길이들에 대한 모양들을 한다는 것은 이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을 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차이, 즉 얘네들은 뭐를 이룰까?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이해가십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도 얘네들에 대한 길이의 합을 볼 때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모두 일정해진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형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은 다 1차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되어지죠. 여기가 8, 여기가 10인 녀석에 대한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수선의 단을 내려봐서 여기는 H라고 합시다. B하고 H 사이를 10개로 쪼개서 이 길이들의 합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이 길이들 자체가 뭐를 만족해?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H하고 C를 갖다 20개로 쪼갰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 합도 역시 이것들은 다 등차 수열을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모양들, 즉 직선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1차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등차 수열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함수로 표현되어지는 모양들에 대한 어떤 길이들의 합, 뭐 이런 것들, 이 모의고사에서 좀 좋아하는 패턴들이거든.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그것을 뭐로 좀 다른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들 할 때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좋아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 지워야 되겠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서 우리가 이 합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어떤 규칙성들을 생각을 할 때 SO SO라는 것은 A1부터 A5까지에 대한 합이죠. 그럴 때 S10에 대한 값 알려줍니다. A1에서부터 A10까지. 그럴 때 S15에 대한 값은 얼마냐? A1부터 A15에 대한 값. 보통 요 세 개의 단계로서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는 등차에서도 나오고 등비도 나오는데 등차 등비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를 얘기합니까? 부분합에 대한 수열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TN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하는데 이 TN이라는 수열은 A1부터 AN까지 합을 첫 번째 항으로 봅니다. 이만큼을 T1이라고 보자. 두 번째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 그 다음 N개의 항의 합을 T2, 그 다음 AEN 플러스 1부터 A3N까지 그 다음 N개의 항을 T3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면 이때 이 부분합의 수열 TN도 역시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언제? AN이 등차 수열일 때. 그래서 AN이 등차 수열이면 TN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자, 여기 A1에서 AN 플러스 1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차를 N번 더 할 겁니다. 마찬가지 A2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 즉 여기는 항 전체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해? ND를
n번만큼 더하면 뒤에 있는 n개항의 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 t에는 초항은 뭐가 되느냐? 초항은 sn이고요. 공차가 얼마가 되느냐? 공차는 n, d를 n번 해준 n제곱 d라는 공차를 갖는 등차 수열을 만족합니다. 실제로 이 초항과 공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부분합에 대한 모양들도 역시 똑같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쉽더라. 예를 들어서 A1, A6까지에 대한 합이 20입니다. A7부터 A12까지 합이 80일 때 우리 S18에 대한 값은 얼마니?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느냐? 얘네들을 갖다 일반적으로 푼다면 S6이 20이라는 거에서 얻어지는 거 2분의 항의계수 6 2A1 플러스 N-D니까 OD를 한 것이 20이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얻어지는 거 1부터 12까지 다 더한 S12가 2분의 12 2A1 플러스 11D인데 얘네들의 합은 100이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풀면 얘에 대한 값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부분합들끼리에 대한 수열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해보죠. 즉 A1부터 A6까지가 20 그러면 A부터 A6을 지나서 A7, A11을 지나서 A13, A18까지 우리가 원하는 S18이라는 것은 이러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 6개에 대한 게 20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6개가 80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루니 그 다음 13부터 18까지 얼마 증가합니까? 60 증가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60이 증가해서 얼마? 얘가 140이라는 값을 가지니 S18에 대한 값은 240이다. 이렇게 해서 얻으나 이렇게 해서 얻으나 똑같을 거다.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등비 수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역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모형은 이렇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한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모양인데 지워도 될까요?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우리가 하벨 공식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SN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A1부터 얼마까지? AN-2랑을 지나 AN항까지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SN-1은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냐? AN 플러스 N-2랑까지 더한 거일 테니 얘네들을 빼주면 즉 SN에서 SN-를 빼면 얻어지는 게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뭐가 남아요? AN이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N-1까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N에 대한 값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 AN이란 일반항을 합의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한 초항값은 이거 못 구하잖아. 그래서 뭐를 S1을 생각해 봤더니만 S1은 1항까지 합이야. 그래서 A1 그러니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얘에 대한 일반항의 모양이 2차함수 모양이라면 더군다나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 모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자, 어떤 수열의 합이 2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얘에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SN에서 SN-를 빼야 뭐가 나와요? 일반항을 얻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하자면 SN에 대한 것이 2n제곱 플러스 4n이고요. SN-1은 2n-1의 제곱 4n-1.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줬더니만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4n-. 얘네들을 뺨으로써 우리는 AN을 얻습니다. 뺐더니만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지워지고요. 얻어지는 모양 4n 플러스 2. n이 얼마부터? 두 번째 항부터 이렇다. 그럼 A1 값을 구하겠어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죠. 얘 두 번째 항부터니까 A1은
S1하고 똑같고요. SN에 대한 모양을 대입했더니만 얼마 나옵니까? 6. 초항 나오죠. 근데 여기에다 2를 넣어놔. 우리가 구한 초항값이랑 같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여기에 1 넣어줘 똑같으니까 그냥 4n 플러스 2라는 즉 n이 1부터 이러한 일반항을 갖는다라고 푸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모양을 갖는다 그랬고요. 그때 여기서 바로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라는 걸 알면 요거 가지고 공차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차는 얼마? 얘를 2배 한 거. 4. 초항은 얼마? n에다가 1 넣어준 S1이 곧 A1하고 똑같은 초항 1 넣어주니까 초항은 6. 초항과 공차를 아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일반항 A에는 공차 4n에 초항이 6되도록은 여기에다 2 더해주면 되거든. 이런 식의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열에서는 하나씩 대입해서 세면 다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관건이야. 중간고사 때도 시간 많이 부족했다면 이 수열 파트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니네 학교 특성상 수열만 시험 볼 리가 없어. 그치? 아직 내 얘기는 안 나왔죠? 근데 어차피 지금 다 안 나갔어요. 아니 근데 니네 학교 특성상 수열만 보진 않아. 앞에 너 늘 것 같아. 그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 문제 몇 개 빼서 내고 남은 문제 수열. 여태껏 그래 왔잖아. 그러니까 수열에서 시간 아낄 때 최대한 아껴놓고 지수, 로그함수, 그래프 같은 거 나오면 또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구하면 조금 더 쉽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만약에 이 SN에 대한 것이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만약에 있다면 1.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한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죠. 왜?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저 방법을 그대로 쓸 겁니다. SN에서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SN-를 빼요. 2n-1의 제곱 4n-1 더하기. 근데 빼보니까 실제로 여기 상수항이 있으나 상수항이 없으나 계산 결과는 똑같아진단 말이거든. 왜? 여기에 1 붙은 거 같이 빼버리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일반항 A에는 마치 상수항이 없을 때 얻어지는 일반항인 4n 플러스 2하고 똑같아집니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초항값이 차이가 나요. 여기다 일러주면 7 나오거든요. 그 7은 그 7은 여기 1을 넣었을 때의 값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항 볼 땐 초항은 7이면서 일반항 A에는 4n 플러스 2라는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일반항을 써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얘가 이미 앞에서 식을 계산했으니까 좀 간단하고 빠른 것 뿐이지 그냥 계산하려면 이거 다 해야 돼서 또 복잡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일반항 자체는 상수항이 없는 거에 일반항이나 상수항이 있을 때 일반항이랑 똑같거든. 뭐만 달라? 초항만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수항이 있는 합의 공식일 때 우리 이렇게 갑시다. 초항은 따로 구해요. 자, A1은 7 따로 구했어. 그리고 얘를 없다 생각을 하면 얘가 없으면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에서의 초항 공차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뭐가 가능해? 일반항의 모양 4n 플러스 2가 가능한데 초항이 달라졌으니 얘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이러한 계산 과정 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에서 바로 이러한 일반항들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식의 합의 공식에 대한 모양이 제시되어 있는 건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합이 제시되어 있다면 얘에 대한 일반항은 우리가 1차 함수 모양으로 표현되어질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한 모양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조금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모의고사 문제에서 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모양을 제시를 해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이거 작년에 경기예고 2학년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냐 예제?
우리가 일단 등차 수열합이 이차함수 모양이라는 건 알아. 빨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것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수열 BN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합을 TN이라고 합시다. SN 곱하기 TN에 대한 모양이 그러면 얘가 2차고 얘가 2차니까 4차로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표현되었대요. x제곱 마이너스 1에 n제곱 플러스 1 이러면 좀 이상한가? 2차 2차 되는 듯하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이건 좀 그렇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n.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SN과 TN이 가질 수 있는 합에 대한 모양이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면 자연스럽게 TN에 대한 값은 n제곱 마이너스 2n이겠지. 또 다른 세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면 TN에 대한 값은 n제곱 플러스 2n이겠지. 또 다른 세트도 가능하겠죠. SN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n제곱이면 TN은 인수분해하면 얘는 n 플러스 2 얘도 인수분해하면 n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TN은 n제곱 마이너스 4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틀려요. 왜 틀릴까? SN에 대한 모양은 등차 수열의 2차가 맞아. TN도 2차가 맞아. 그래서 걔네들 합의 공식을 두 개를 곱했더니만 이런 4차식이 나와서 결국 얘네들은 2차씩 나눠가져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면 안 돼. 놓치는 게 있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공차에 대한 모양이 이 2차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얘네들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가 K라면 얘는 K분의 1이라는 2차의 개수를 가져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거든.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틀림없이 문제에서 제한 조건들을 줘서 요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 기출문제이면서 작년 경기예고에서도 학교 내신으로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 실수하는 건 뭐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거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까지? 그러니까 SN과 TN은 2차가 되는 게 맞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건을 하나씩은 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할 거다. 물론 이 말고도 조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거인데 그때에 대한 2차의 개수가 하나가 K만 하는 K분의 1이어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해되십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는 것이라 그렇게 깊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사실 등차, 등비 해놓고 나선 얘네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 등차중앙, 등비중앙 같이 합쳐하거나 또는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걔네들을 뭐 지수를 취하거나 로그를 취했을 때 모양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 등비수열 얘기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하죠. 등비수열.